그날 밤 중전의 병은 병이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먹이고 있었다. 달콤한 홍시 하나가 궁궐의 진실을 열어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제부터 중전마마가 드신 홍시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달빛도 숨죽인 밤. 우리는 서고를 빠져나온 뒤 심대감의 별채로 숨어들었습니다. 달빛조차 조심스러웠던 그 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태준 의원님은 수라애기를 품에 꼭 안은 채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의원님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서고에서 빼낸 일기,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의원님이 낮게 말했어요. 장연아, 중전 마마의 병은 단순한 폐질환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락관에서 맛본 홍시의 달콤함이 다시 혀끝에 떠올랐어요. 그 맛이 이렇게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별채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우리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심대감님이 마련해 주신 이 공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잡혀갔을 겁니다. 바깥에서는 금군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찾고 있었어요, 우리를. 도망친 수락관 나인과 왕실 의원을. 의원님이 일기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글씨들,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두려웠어요. 심대감의 신음. 그때였습니다. 별채 안쪽에서 거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크흑, 숨이 가쁘네. 심대감님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목에서는 갈에 끓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태준 의원님이 급히 달려가 맥을 짚었습니다. 의원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다멸이 심하다. 기름진 음식이 쌓여 폐와 혈관을 막았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심대감님은 양반가의 어른, 평생 좋은 음식만 드셨을 겁니다. 고기와 기름진 반찬들이 몸속에 쌓이고 쌓여 이제 숨통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이 약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수락관에서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약보다 먼저 음식으로 다스려야 할 병이 있다고. 대감마님, 제가 나섰습니다. 오늘은 약보다 먼저 밥을 드셔야 합니다. 의원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믿어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주셨죠. 저는 별채 뒤편의 작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식치 음식으로 살리다. 부엌은 좁고 어두웠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양파 서너 개, 배 한 개, 무 반 토막, 그리고 식초 한 병. 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양파를 얇게 채 썰어 찬물에 담갔습니다. 매운 기운을 빼기 위해서죠. 물이 뿌옇게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져냈어요. 배와 물을 깍둑 썰기해서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은은하게 끓이면서 식초를 아주 조금, 손가락 끝만큼만 떨어뜨렸어요. 혀를 열어주는 거예요.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래를 사기는 배의 기운, 열을 내리는 무의 성질, 그리고 혈관을 뚫는 양파의 힘,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폐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이에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심 대감님께 갔습니다. 드셔보세요. 대감님이 힘겹게 한술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삼키셨습니다. 잠시 후 대감님의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숨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슴이
트이는구나. 태준 의원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열리는 음식이다. 심대감님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오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너무 짧았어요. 태준 의원님이 갑자기 휘청거렸거든요. 의원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의원님은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서고를 탈출할 때 스친 상처,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상처가 곰기 시작한 겁니다. 팔뚝을 걷어보니 상처 주변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열이 차고 있었습니다. 제가 맥을 짚자 흐트러져 있었어요. 기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의원은 남을 살리다 제 몸을 먼저 잃는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의원님을 눕혔어요.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의원님은 거부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장현아, 약상자의 황금과 단기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약상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수락관에서 배운 것들, 의원님께 배운 것들,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황금으로 열을 내리고 단기로 혀를 보하고 감초로 독을 풀어야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치료하다 약을 다리는 동안 의원님의 신음이 커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약이 다 다려지길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침을 놓아야 했어요. 의원님이 스스로 침통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도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의 떨림이 멈췄어요. 침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단중혈 가슴 한가운데, 폐유혈 등 뒤 어깨뼈 사이, 그리고 합곡, 엄지와 검지 사이, 세 곳의 혈자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침을 들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단중혈에 꽂았어요. 의원님의 몸이 약간 떨렸지만 곧 이완됐습니다. 두 번째 침, 폐유혈 등을 돌려 누웠을 때 찾은 그 자리에 침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침, 합곡. 침이 들어가는 순간 의원님의 거친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어요. 역시 내 손이구나. 의원님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약이 다 다려졌을 때 의원님께 드렸어요. 한 모금, 두 모금 드실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침과 약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스승을 살렸습니다. 아니, 스승님께 배운 것으로 스승을 살린 겁니다. 수라일기가 말하는 것. 의원님은 기운을 되찾자마자 다시 수라일기를 펼쳤습니다. 쉬어야 한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으셨어요. 장현아, 이걸 봐라. 촛불을 가까이 대고 보니 날짜별로 적힌 수라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드신 음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홍시가 너무 자주 나왔어요.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 2번씩. 왜 이렇게 자주? 제가 물었습니다. 의원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짚으며 말했어요. 폐병 환자에게 홍시는 독이다. 차가운 성질이 폐를 더 약하게 만들거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건 맞다. 누군가 일부러 중전 마마께 홍시를 올린 거야. 병을 낫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병을 키우려고, 중전 마마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려고. 정상선이 알고 있었어. 홍시가 중전 마마께 독이 된다는 걸.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가 왜 궁에서 쫓겨났는지, 왜 하필 홍시를 맛보게 했는지. 저는 희생양이었어요. 진실을 덮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의원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맛본 그 홍시도? 그래, 내가 먹은 홍시는 증거였어. 너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더 위험해졌으니까요. 의원님이 일기를 계속 넘겼습니다. 뒷장에 한자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숨길은, 이건 경고야. 의원님이 말했습니다. 정상선은 알고 있었어. 누군가 중전 마마를 해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말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일기에 숨겨둔 거야. 제 손이 일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상선 상궁, 그분도 알고 있었구나. 진실을. 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권력 앞에서 작은 나이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기로 남긴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걸 찾아내길 바라면서. 의원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의원님은 일기를 천천히 덮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다. 중전 마마를 직접 치료하는 것. 궁으로 치료하러. 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친 궁, 저를 죄인으로 만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니. 의원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장연아,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치료하러 가는 거다. 중전 마마를 살리러 가는 거야.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졌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달라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수락관 나인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중전 마마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별채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치료 내가 도와주지. 우리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른 관복, 손에 든 약상자, 그리고 위험 있는 얼굴. 궁중 어이청의 최고 어이였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도 알고 있소. 중전 마마의 병이 무엇인지. 어이의 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마마를 해치고 있는지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아군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병은 고쳐졌지만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 음식은 약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중전의 병은 고쳐진 것이 아니었다. 먹는 것이 바뀌자 병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음식을 올린 손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화 궁중 밥상에 숨겨진 진짜 범인이 드러납니다. 전편이 궁금하시다면 홍탑의 이야기 사랑방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